월드컵 공원에 왔는데요. 날씨가 오늘 굉장히 좋네요. 하늘이 굉장히 파래요. 이제 봄 오는 중인 것 같아요. 여기 다리 넘어가면 아마 하늘공원? 그쵸. 난지천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하늘공원에 가서 굉장히 많은 억새 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날씨가 별로 안 추워서 빨리 꽃 피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만나 뵙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가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랜만이다. 지내셨어요? 1년 만에 보네요. 거의 예, 작년에 라디오에서. 라디오 때 한번 뵙고. Feels like this could be forever tonight. Break these clocks, forget about time. There could be a World War III going on outside. You and me were raised in the same part of town. Got these scars on the same ground. Remember how we used to kick around, just wasting time. Won't you stay to the end? All my favorite conversations always made in the end. 근데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요새 예. 그래도 작년이 처음으로 한 9개월, 10개월 동안 책 안 쓰고 지낸? 선생님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마포구 오시고 싶었던 이유 있으세요? 이 상암도? 아무래도 네. 상암, 마포 이쪽이 컨텐츠의 성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거의 여기 회사라 몇 년 동안 그쵸. 계속 출퇴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또 홍대가 출판 다음에 음악 맞아요. 하는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데인데 이쪽에 방송도 들어오고 맞아요. 분위기를 느끼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자주 옵니다. 오늘 걷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 맞습니다. 걸으면서 네, 그럴까요? 예. 예. 가실까요? 정신의학이라는 게 요즘은 굉장히 친근한 느낌이 많이 친근해졌죠. 들지만 예. 의사로서 정신의학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정신의학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마음의 문제에서 의학이기 때문에 병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네. 도시화가 되고 산업혁명 이후에 밀집된 도시에 살다 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못 움직이고 말이 안 나오고 못 걷고. 세칭 신경증이라는 게 생겨서 뉴로시스라는 말 하잖아요. 노이로제.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그냥 그 당시 1800년대 정도 생각해보니까 뭔가 신경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미친 건 아닌데 그러면서 생긴 게 지금의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그런 부분들에 의한 스트레스, 그로 인한 어려움 이런 부분들 다루는 내용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왜 이렇게 다들 불안하고 우울하고 뭐 거의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보면 머릿속에 고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왜 생각할 게. 지금은 너무 많은 정보에 세칭 말하는 신자유주의, 네가 열심히 하고 모든 건 네가 결정하고 네가 알아서 하면 되고 되게 좋고 자유도는 올라갔는데 네. 대신 책임도 네가 져.
이제 그런 정보의 양이 또 지나치게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혼자 선택하고 고려해야 될 게 많고 정보 양은 너무 많은데 경쟁은 심해지니까 하나의 선택이 잘못됐을 때 나에게 오는 데미지는 의외로 치명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 이 세 개가 조합이 되면서 머리가 지끈지끈해지고 꽉 차버리는 상황이 대부분의 우리 현실의 현대인들이 갖게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져서 예. 그것에 대한 책임을 또 오로지 자기가 져야 되는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게 늘 열려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짜증도 잘 내는 것 짜증 같아요. 많이 나죠. 짜증이란 게 뭐가 돼요? 짜증이 뭔가요? 물어보면 짜증난 상황들만 얘기하지 짜증이 뭔지는 잘 얘기를 안 하세요. 짜증이란 말은 네. 과잉 반응하는 거죠. 아, 그러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자극에 대해서 네. 한 50 정도 반응할 줄 알았더니 100을 반응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차올라왔기 때문에 나는 이걸 다 뒤집어 엎어서 확 제로 베이스로 만들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짜증이라는 것은 내 몸이 나한테 보내는 신호다. 너 지금 피곤해. 차올라왔어. 너 쉬어야 돼. 쉬거나 기물 좀 빼던지 편한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하다못해 게임 잠깐 하던지 지금 우리 이렇게 걷듯이 나와서 한번 쭉 바람 쐬면서 걷고 나면 이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사람들이 대면 접촉 싫어하고 그냥 간접 소통, 뭐 소위 말하는 SNS 소통 많이 하는데 어떠세요? SNS 제가 얼마 현상에 전에 대한 상담하던 어떤 찬 친구가 혼자 사는데 네. 그 요즘 배달 앱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로 막 2만 원어치, 3만 원어치 시켜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나가서 먹던지 하나 전화해서 시켜서 짜장면 하나 먹지 그랬더니 전화하는 게 싫대요. 전화하는 걸 되게 싫은 정도가 아니고 무서워하는 예, 거. 무서워하고 예. 하나만 갖다 주세요 이런 말 하는 것도 진짜 싫고 불편하다. 안 된다는 거절이 싫고 그래서 그냥 배달이 한 번에 되는 양만큼을 여러 번 나눠 먹으려고 그냥 앱을 하고 밖에 두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예.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부분들이 갖는 원천적인 어떤 마음의 근력의 쇠퇴? 마음의 근력의 쇠퇴. SNS라는 게 그냥 일종의 상보적인 부수적인 일로 사용한다면 좋지만 어느 순간 그냥 편하다고 SNS로만 계속 가다 보면 최소한의 소통과 관계의 근력 자체가 없어지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닐지 가끔 보면 얼굴 만나서 풀면 금방 끝날 거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웠지? 이런 거 있을 때 있죠. 그러니까. 표정 한번 보면 이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이렇게 각세고 다시 헤어지려고 하거나 한번 붙어보자고 한 얘기가 아니었네라는 걸 금방 아는데 그 전까지는 약간의 문자가 답장이 늦었다든지 이메일에 조금 이모티콘 없이 너무 포멀하게 썼다든지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긴 했지만 소통이 가지는 영어로 얘기해서 오센틱하다는 거 있잖아요. 네, 진짜.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니까 그게 관계고요. 그게 결국은 그런 걸 통해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좀 어디 가보고 싶으신 곳 있으시다고요? 여기 근처에 네. 또 글 열심히 쓰시는 분들을 모여서 네.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거기 한번 네.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 오고 싶으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뭐 백 작가님 책을 쓰고 저도 책을 쓰고 또 책을 엄청 좋아하는데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내서 책 쓰는 글 쓰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백 작가님 딴 일 하시고 장송도 하시고 그러면 뭔가 딱 나를 글 감옥에 넣고 싶다 이럴 때 있죠. 쓰는 거에 몰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네. 그럴 만한 공간도 우리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 주로 글은 어디에서 쓰세요, 선생님?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카페. 저랑 비슷하시네요. 예. 제 집에 한 30분 정도 걸어가면 네. 그 사무실이 많은 구역이거든요. 아, 그래서 주말은 문화. 넓은 데 비어 있어서 그래서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우리 또 책 쓰는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 앉아야지 좋지 않습니까? 약간의 자기 리추얼 비슷하게. 그렇죠. 나는 거기에 앉아야지 왠지 글이 잘 써. 싸져지고 다 거기가 제일 시야각도 남에게 없고 누가 옆에 앉지 않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네. 그래서 꼭 9시에 주말에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9시 가야 됩니다. 그 자리를 맡기 위해서. 사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좋아요. 근데 서울 시내에 그 차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의. 안 들려요. 예. 진짜로. 이게 다 작가들 집필 공간이에요. 야, 정말요? 네. 와, 이 동도 있고 저쪽 동도 있는데. 와보자고 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무슨 리조트 같은 데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예. 느낌이 들죠. 좀 오래되지만 좋은 리조트 같은. 책이 보이죠, 와, 선생님? 무슨 여기가 공부방 도서관이에요. 느낌이에요. 네. 도서관. 네, 그래서 책 대출도 해주세요. 네, 저도 여기서 책 대출해서 많이 봤어요. 꼭 그 우리 책 네. 글 쓰거나 할 때 되면 장편 소설이 막 보고 싶어지고요. 그래요. 평소 보지 못 뒤로 놨던 책들 맞아요. 시집도 괜히 있어요. 시집도 왠지 아이디어가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때가 되면. 창기 것도 있고 문지 것도 있고 시집 쫙 미는 사이 책. 네.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고2 때인가 중간고사 때 네. 중간고사 기간 동안 야금야금 전장과 평화 3권을 다 읽었어요. 뭘 너무 재밌는 읽어도 거야. 재밌어. 뭘 읽어도 재밌는. 절대 안 읽던 네. 장편 소설을 읽었던 기억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어떻게? 그래서 책 보는 거 되게 원래는 다 누구나 좋아하는데 우연히 저는 시곡부터 쓰게 된 것 같아요. 아, 시곡을 쓰셨어요? 예. 학생 때 좀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있다 보니까 이제 대본을 쓰게 됐고 대본을 쓰다 보니까 시곡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나지라는 원래 제목은 좀 다른 거였는데 그게 대학신문 시곡상을 받았는데 레전드 때는 글을 안 썼고요. 그 다음에 레전드 끝난 다음에는
끝난 다음부터 고전에는 뭘 했냐면 주로 이제 키보드 워리어였고요. 하이텔 세대에서 이렇게 동호회 이런 데 막 글 쓰고 막 영화평 막 무서운 거 쓰고 막 이런 거 하다가 전문의가 된 다음부터 작은 우리도 뭐든지 처음 시작은 사보 그런 때 한 장짜리 쓰기 시작하면서 신문 연재하고 그 모아서 책 내고 그 다음부터 책을 이제 쓰는 루틴에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 선생님이랑 저랑 처음 만났던 게 블로그에서 만난 블로그 이웃이었답니다. 십몇 년 전. 예. 그때도 하셨단 말이에요. 명예의 전당. 예. 그 올해의 책을 꼭 꼽아주셔가지고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가 됐거든요. 1년에 한 150권쯤 책을 보는데 저는 딱 하나의 서재, 책장 하나를 두고 그건 명예의 전당이라고 세층 말을 하고 1년 연결산을 하면서 거기에 남을 책들만 고르거든요. 그럼 1년에 한 10권쯤 새로 들어가면 한 10권쯤 나와야 되는 거죠. 냉정한 세계네. 네, 그럼 이제 걔는 2부 리그로 가는 거고 2부 리그는 카테고리별로 쭉 책들이 있으니까.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 1부 리그의 최상기 남아있는 책. 그런 책들은 네. 아무래도 제 전공 책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나한테 와 하는 인사이트를 심하게 준 책들. 뭐 어떤 책이 있어요, 선생님? 궁금해요. 저는 최근 3, 4년 사이에 가장 제가 최애 하는 마루야마 겐지. 그리고 너무 혼란께서. 사회심리 책이라든지 뭐 정신분석 관련된 책들, 특히 사회심리나 이런 레퍼런스 좋은 책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네. 한국 사람들은 소를 한 마리 잡으면 버린 게 없다고 하듯이 꼬리까지 다 먹는다고 먹잖아요, 하듯이 애들한테. 이 책은 버릴 게 없네라는 책이 있어요. 뭐 치알디니의 책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을 보면 근데 제가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되게 체계적으로 사신다. 작가님 엑셀 쓰세요? 글 쓸 때? 저는 엑셀도 써요. 맙소사 엑셀 왜 쓰세요? 그러니까 목차가 있으면 목차 왼쪽에 쭉 써요. 그다음 며칠 날 이 챕터를 썼는지 쓰고 오른쪽에 원래 이건 25매 쓸 생각이다. 예상하고 그다음에 결국 몇 매를 썼다. 그리고 각각의 여기는 사례가 몇 개가 들어갔고 뭐가 왜냐면 그게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조견표 같이. 그러니까 저는 아마 다양한 엑셀을 일을 쓰시다니.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환자도 봐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함께 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니까 책을 볼 때 어디서부터 내가 어디까지 했었고 요즘 그다음에 뭘 해야 되지? 하긴 잊어버릴 수도 예.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놓치지 않으려면 그렇게 앱도 써야 되고 엑셀도 써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작은 즐거움을 줘요. 재밌다. 그냥 오늘 하루 이만큼 했어. 뿌듯함? 최근에는 뭐 어떤 주제 가지고? 그냥 읽는 거에 대한 책을 쓰고 있어요, 마침. 그러니까 가제는 정신과 의사의 서재?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런 책 읽는, 내가 책을 얼마나 좋아하니까 책을 어떻게 텍스트를 내 거로 만드는 과정? 줄 긋는 법? 줄을 왜 긋고, 그때는 어떻게 하고, 에버노트를 어떻게 쓰고, 책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나만의 생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자 소개 글을 보는 걸 통해 상상하는 저자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쓴 짧게 쓰고, 리뷰를 쓰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있어요. 좀 언제 가볍게 나와요? 쓰려고. 지금 올해 아마 올해 안에 나올 것 같은데요. 올해 가을쯤. 있으세요? 궁금해요. 그럼 이건 좀 가볍게 좀 편하게 가려고요.